동남아에서 바다가 가장 예쁘기로 소문난 필리핀.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서구적인 나라이자 7,600개의 섬들만큼 많은 스마일이 우리를 반겨주는 나라. 이번 영상에서는 럭셔리 호캉스와 양질의 액티비티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필리핀의 대표 휴양지 세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부는 인천에서 비행시간 약 4시간 반이 소요되는 곳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 제주항공, 진에어, 그리고 여러 외항사들의 직항 노선이 운행되고 있어요. 대구와 부산에서도 매일 직항편이 출발하고 있어 항공편 선택지는 매우 다양한 편입니다. 다만 모든 국내선 비행편들은 한국에서 밤 8시 이후 출발해 필리핀 현지 시각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래서 첫날 숙소 비용을 아끼면서 마사지까지 받고 편하게 쉴 수 있는 0.5박 스파 패키지를 많이들 이용합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곳은 세부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카카오트리 스파인데, 첫날 팩 상품을 이용하면 공항 픽업부터 짐보관, 마사지, 샤워, 수면, 그리고 다음날 숙소 드랍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트리 스파는 마사지 잘하기로 소문난 곳이기도 한데, 마사지 종류와 마사지 앞 강도 등을 디테일하게 체크한 뒤 개별 스파룸으로 이동해 마사지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의 시어추 마사지가 정말 좋았는데요.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지압 마사지로 손바닥과 팔꿈치를 이용해 온몸의 근육을 꾹꾹 눌러주는 방식이에요. 샤워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오일 마사지 후에 샤워까지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세부 기온은 연중 기온이 23에서 33도로 5월이 가장 덥고 건조한 편이고 6월부터 11월까지가 우기인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편은 아닙니다. 우기여도 장마처럼 비가 오는 건 아니고 스콜성 강우가 한 차례 내린 뒤 금방 개는 경우가 많아요. 유심은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가거나 세부공항에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법이 바뀌면서 필리핀 내 모든 유심 사용자는 사진, 개인정보, 거주지 등을 입력해야만 개통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유심 등록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잡아먹습니다. 세부공항 입국장 밖에는 통신사 2곳의 유심 판매 부스가 있는데, 여기서 구매하면 직원들이 유심 등록까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편해요. 제주도 면적의 2배가 넘는 큰 섬이자 인구 100만에 가까운 대도시 세부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 수도였던 곳으로 필리핀 내에서도 스페인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부아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용어로 영어와 따갈로그어도 사용되고 있어요. 세부는 크게 세부시티가 있는 본섬과 공항에 있는 막탄섬으로 구분됩니다. 시티에는 여러 역사 유적지와 관광지, 대형 쇼핑몰, 가성비 호텔들이 밀집해 있어 여행 중 하루 이틀 정도 묵으면서 쇼핑몰과 시내 관광을 즐기기 좋아요. 막탄섬에는 프라이빗 비치를 보유한 고급 리조트들과 깔끔한 레스토랑, 스파샵들이 모여 있습니다. 액티비티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세부 본섬 남부 지역으로 원데이 투어를 가면 되는데요. 세부를 상징하는 고래상어 스노클링, 거북이와 정어리떼를 만날 수 있는 모알보알 호핑 투어, 짜릿한 다이빙을 경험할 수 있는 가와산 캐녀닝, 영화 아바타 배경의 모티브가 되었던 투말록 폭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색과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로 유명한 세부엔 여러 호텔과 리조트들이 있는데요. 이 중 저희가 묵어본 막탄의 인기 리조트 3곳과 세부시티 호텔 1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쉐라톤 세부 막탄 리조트는 2022년에 오픈한 신상 리조트예요. 세부공항에서는 2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아직 리조트 주변으로 마땅한 상업시설이 없어서 식당이나 스파샵 등을 가기 위해선 그랩을 불러야 합니다. 리조트 객실은 코트야드 뷰와 오션뷰 타입으로 나뉘는데, 환상적인 색감을 뽐내는 세부 바다, 화이트 비치, 수영장이 모두 내려다 보이는 오션뷰 룸을 적극 추천해요. 날씨가 맑을 땐 이렇게 올랑고 섬 넘어 보홀섬까지 보입니다. 객실은 신축 리조트인 만큼 흠잡을 데 없는 컨디션을 자랑하고, 세련되면서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 따뜻한 톤의 인테리어도 인상적이에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여유있는 객실 크기였는데, 기본 객실 면적이 50제곱미터로 세부 최고가 리조트인 샹그릴라보다 훨씬 넓어서 둘이 지내기 정말 쾌적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침실과 욕실이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라 객실 습기 관리가 잘 되는 편이고, 바닥이 카펫 없는 마루 재질인 것도 위생적으로 좋았어요.
다랭이논을 연상시키는 쉐라톤의 계단식 수영장은 다른 리조트들에 비해 넓은 편은 아니지만 디자인과 조경면에선 완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수영장이 해변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선베드에서 바라보는 바다색도 특히 예뻤고 다른 인기 리조트들에 비해 아직 투숙객이 적어 조용한 분위기에서 힐링할 수 있어요. 운영시간도 밤 9시까지 긴 편이라 느긋하게 밤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비치도 정말 사람이 없어서 전세낸 듯 이용했는데요. 바닷속에 물고기가 많다는 직원분 말에 솔깃해 스노클링도 해봤는데 딱히 볼 건 없었습니다. 액티비티로는 카약이나 패들보트를 더 추천해요. 조식은 2층에 있는 올데이 레스토랑 5CN에서 먹게 되는데 탁 트인 바다뷰 전망과 아름다운 채광이 인상 깊은 곳입니다. 꽤나 성의 있는 한식 코너를 비롯해 뷔페 음식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퀄리티도 좋아요. 세부는 5월부터 7월이 망고 시즌인데 저희가 갔을 때 조식 뷔페에 망고가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쉐라톤 세부는 호캉스 목적의 여행객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리조트예요. 신축이 깡패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곳으로 직원들도 정말 친절하고 수영장, 비치, 조식당 어딜 가든 투숙객 밀도가 높지 않아 아주 질 높은 휴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사악한 수준의 가격인데요. 오션뷰 더블룸 조식 포함 1박 요금이 비수기 40만원, 7, 8월 성수기 47만원으로 제주도의 럭셔리 5성급 호텔들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부의 또 다른 신축 리조트, 두지타니 막탄 세부예요. 태국을 대표하는 5성급 호텔답게 로비에서부터 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세부 두지타니의 가장 큰 매력은 길이 100m에 달하는 엄청난 사이즈의 인피니티 풀인데요. 막탄섬 동쪽 해안에 자리 잡은 다른 리조트들과 달리 두지타니는 섬 반대편 해변의 북서향으로 지어져 매일 저녁 환상적인 노을을 감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리조트 옆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이 초대형 난파선입니다. 2021년 슈퍼태풍 라이로 이곳 해변까지 떠밀려온 배인데 인양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탓에 그냥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어요. 덕분에 굉장히 비현실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오싹하기도 한 두지타니만의 난파선 오션뷰가 만들어졌습니다. 인피니티 풀 아래로는 예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산책로 계단으로 내려가면 작지만 평화로운 분위기의 프라이빗 비치를 만날 수 있어요. 조식은 로비층에 있는 올데이 다이닝 트레이드 윈드에서 먹게 되는데 리조트 가격 대비 준수한 수준의 조식 뷔페가 제공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메뉴는 따뜻한 순두부에 흑당 소스와 사고파를 넣어 먹는 필리핀의 간단 아침 식사 메뉴 타오였는데요. 타오 장사꾼으로 변신한 리조트 직원의 퍼포먼스도 재밌는 볼거리입니다. 이제 두지타니의 단점을 좀 얘기해보자면 일단 리조트가 막탄섬 가장 외진 곳에 있어 그랩이 거의 안 잡혀요. 한인식당이나 스파샵의 픽업 서비스도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디럭스룸 오션뷰 조식 포함 요금이 비수기 1박 30만원, 성수기 40만원으로 결코 저렴하지 않은 편임에도 객실이 32제곱미터로 협소한 편이고 심지어 저희가 묵었던 오션뷰 디럭스는 어처구니 없게도 객실 앞 광활한 옥상 때문에 반으로 절단 나버린 오션뷰였어요. 두지타니 오션뷰 객실 예약하실 분들은 요청사항에 빌딩 1 객실은 원치 않는다 라고 꼭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세부를 대표하는 럭셔리 리조트 샹그릴라 막탄 세부입니다. 1992년에 오픈해 무려 31년 동안 세부 최고가 리조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치 제주 신라호텔 같은 포지션의 리조트라 할 수 있어요. 초록초록한 정원과 넓은 메인풀, 그리고 환상적인 바다색의 프라이빗 비치를 보유한 샹그릴라는 540여 개의 객실이 거의 1년 내내 풀북일 만큼 인기가 높은 곳으로 그만큼 한국인 투숙객들도 정말 많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한 곳들보다 훨씬 더 가족 친화적인 리조트라 할 수 있는데 메인풀 옆에 넓은 키즈풀과 워터 슬라이드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리조트 프라이빗 비치 앞 바다 얕은 수심에서 엄청난 수의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호핑 투어를 가기에 너무 어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어요. 세부에 왔다면 호핑 투어는 꼭 해보는 게 좋지만 여건상 불가능한 분들은 이곳 샹그릴라 리조트에 묵으며 세부 바다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샹그릴라는 조식이 맛있기로도 유명한 곳이죠. 조식당은 두 곳이 운영되는데 그중 뷔페 퀄리티가 더 좋은 쪽은 메인윙에 위치한 레스토랑 타이즈입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등이 있는 한식 코너와 정말 맛있는 쌀국수를 비롯해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뷔페 이용이 쉽지 않은 게 문제인데 조식당 입장을 위해 번호표를 받아 대기해야 하고 뷔페 음료 커피 섹션엔 항상 웨이팅이 있고 테이블 간격은 극단적으로 좁아서 마치 한국의 흔한 예식장 뷔페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9시 반쯤 입장하니 음식들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더 이상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반면 또 다른 조식당 아쿠아에서는 수영장과 바다를 바라보며 느긋하고 여유로운 식사가 가능한데요. 여긴 8시 반 전후 피크타임에도 테이블이 남을 만큼 한산하지만 대신 뷔페 음식 종류가 타이즈의 반토막 정도입니다. 사실 샹그릴라의 가장 큰 단점은 조식당이 아니라 객실 컨디션인데 저희처럼 냄새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리조트 예약을 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예약한 객실은 오션윙 파노라마 더블룸이었는데 오래된 카펫에서 올라오는 쾌쾌한 냄새가 너무 심해 객실 변경을 요청했고 카펫 사용감이 훨씬 적었던 스위트룸으로 재배정받았어요. 객실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샹그릴라가 워낙에 오래된 리조트고 전객실이 카펫룸인데다 마지막 레노베이션도 11년 전이었기 때문에 객실 컨디션 면에서는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샹그릴라를 세부 최고의 리조트로 평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완벽한 입지라 할 수 있는데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아쿠아리움 뺨치는 환경의 바다를 리조트 바로 앞에 품고 있을 뿐 아니라 막탄 세부공항까지 차로 20분, 스타벅스, 추비추비, 세븐일레븐이 모여있는 막탄 뉴타운까지 차로 8분, 세부 여행 필수 코스인 막탄섬 호핑 투어가 시작되는 선착장까지 차로 3분, 마사지 맛집으로 소문난 카카오트리 스파가 차로 2분 거리라 동선 낭비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세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리조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숙소는 세부시티에 위치한 세다 아얄라 센터 호텔이에요. 앞서 소개한 곳들이 럭셔리 호캉스용 리조트였다면 세다 아얄라 센터는 쇼핑과 먹방 여행에 최적화된 1박 10만원 초반의 가성비 호텔입니다. 예전 메리어트 호텔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 영업 중인 곳으로 비록 지금은 4성급 호텔로 바뀌긴 했지만 하드웨어만큼은 5성급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고 나름 클럽 라운지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리모델링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아 룸 컨디션은 매우 준수한 편이고 조식 뷔페도 가격 대비 괜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세부를 대표하는 대형 쇼핑몰 중 한 곳인 아얄라몰과 딱 붙어있다는 점인데요. 호텔 로비 뒤쪽 출입구를 통해 나가면 아얄라몰까지 도보 1분 컷입니다. 졸리비, 차오킹, 제리스 그릴 등의 인기 프랜차이즈 음식점들, 다양한 중저가 의류 브랜드들, 거기에 메트로 백화점과 슈퍼마켓까지 있어 하루 종일도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다음으로는 세부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는 고래상어 스노클링과 모알보알 호핑 투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투어를 이용한 곳은 로컬페이지인데요. 세부 보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현지 투어 전문 여행사로 네이버 카페가 아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투어 예약이 진행됩니다. 카카오톡으로 1:1 맞춤 케어 상담이 가능하고 고객 편의를 위해 세부 남부 최대 규모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았을 만큼 투어 퀄리티에 진심인 곳이에요. 저희는 고래상어, 거북이, 정어리 때 스노클링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오슬롭 모알보알 패키지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고래상어가 나타나는 아침 시간에 맞춰 도착하기 위해 새벽 3시쯤 출발해요. 주황색 로컬 페이지 유니폼을 입은 기사님이 숙소 앞으로 픽업을 와주십니다. 3시간 동안 꿀잠 자다가 오슬롭에 도착하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현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투어 가이드님을 만나 간단하게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20분 정도 대기하다가 필리핀 전통배 방카를 타고 짧은 거리를 이동해 고래상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방카 바로 옆으로 고래상어가 꼬리를 흔들며 새우를 받아먹는데 코앞에 있는 게 무섭기도 하면서 엄청 신기해요. 수영을 못하더라도 구명조끼 입고 이렇게 방카에 매달려 물속으로 고개만 집어넣으면 고래상어를 볼 수 있습니다. 로컬 페이지에서 최신형 고프로도 빌려주기 때문에 고래상어와 함께 세부 인증샷을 남길 수 있어요. 스노클링을 마치고 나오면 고래상어에게 뿌려주던 새우젓 때문인지 몸에서 비린냄새가 많이 나서 꼭 샤워를 해야 하는데 야외 샤워 시설 수는 적고 사람은 너무 많아서 오래 기다리거나 제대로 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로컬 페이지는 스노클링 전 로컬 페이지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리조트 대기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았고 스노클링 후에도 대기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샤워 시설, 화장실, 탈의실까지 갖추고 있어 굉장히 편리해요. 다음은 가이드님과 함께 오슬롭 근처에 있는 투말록 폭포로 이동합니다. 입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내려가면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뽐내는 폭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데 폭포수가 완전 에메랄드빛이라 물에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닥터피쉬 체험도 할 수 있어 더욱 이색적인 장소였습니다. 폭포 구경을 끝내면 다시 약 1시간을 이동해 세부 남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로컬 페이지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요. 호핑 투어 장소인 모알보알로 가기 전에 여기서 간식을 먹으면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베이스 캠프에는 화장실, 샤워 시설, 락커, 게임룸 등의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로컬 바에서 음료도 사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일정인 모알보알 스노클링을 하러 갑니다. 모알보알에서는 방카를 타고 세 곳의 포인트를 도는 호핑 투어가 진행되는데요. 고래상어 스노클링과 달리 로컬 페이지 가이드님이 동행하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세심하게 챙겨주기 때문에 스노클링 초보자나 아이들도 안전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 가이드님이 고프로를 가지고 바닷속으로 잠수해 완벽하게 수중 촬영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북이와 인생샷도 남길 수 있고 정어리떼와 스노클링하는 영상도 남길 수 있어요. 모알보알은 세 곳의 포인트에서 모두 거북이나 정어리떼를 볼 수 있었을 만큼 수중 환경이 좋았고 바다색도 너무 예뻐서 꼭 다시 오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저희가 몰디브 2번 다녀왔는데 모알보알 바다는 바다색도 수중 환경도 딱 몰디브급이었어요. 스노클링을 마치면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점심을 먹게 됩니다. 식사 메뉴로는 고기고기한 도시락과 예쁘게 커팅된 망고, 산미골 맥주가 함께 제공되는데 물놀이 후에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었어요. 로컬바에서 주문한 모히또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오슬로 모알보알 패키지 투어는 새벽에 출발해 저녁에 돌아오는 빠듯한 일정이긴 하지만 세부 여행 중 하루 시간을 내서 이렇게 남부 지역을 알차고 안전하게 돌아볼 수 있는 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로컬 페이지는 현지 가이드들을 직접 고용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특히 높은 곳이라 하는데 이날 저희와 함께한 기사분과 가이드님도 단순히 운전과 안내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한 발 먼저 생각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게 느껴졌어요. 관광을 전공한 저희 부부가 보기에도 로컬 페이지 가이드분들은 마치 프로페셔널한 버틀러 같았습니다. 몰디브 5성급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프라이빗 데이 투어와 서비스의 질에서 다를 바가 없었어요. 새벽부터 출발하는 빡센 일정의 남부 투어가 부담되는 분들은 가까이에서도 호핑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막탄섬 샹그릴라 리조트 근처 항구에서 출발하는 골드 호핑은 정원 50명짜리 대형 고급 방카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호핑 투어인데요. 막탄섬 근처 국립해양공원으로 지정된 섬들을 둘러보며 인생샷도 많이 찍고 스노클링도 실컷 할 수 있습니다. 대형 방카는 모든 자리가 푹신한 소파로 되어 있어 편하고 일행마다 전담 가이드가 배정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챙겨주기 때문에 배 위에서든 물속에서든 담당 가이드만 믿고 편하게 즐기면 돼요. 스노클링 포인트로 이동하는 동안엔 지루하지 않게 가이드들이 공연도 해주는데요. 지금 바로 오디션 보러 가도 될 만큼 실력들이 좋아서 눈과 귀가 정말 즐거워집니다. 중간중간 간식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고퀄의 색소폰 연주까지 들으며 바다멍하고 있으면 한없이 여유롭고 행복해져요. MBTI I인 분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을 만한 구성의 투어입니다. 공연도 보고 배에서 사진도 찍고 간식도 먹다 보면 첫 번째 호핑 투어 스팟 날루수안섬에 도착해요. 날루수안섬은 포카리스웨트 광고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는데 섬에 있는 포토 스팟들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신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날루수안은 니모를 포함한 다양한 열대어와 운이 좋다면 거북이도 만나볼 수 있는 포인트로 여기서 1시간 정도 스노클링을 하게 됩니다. 스노클링 초보자나 어린아이들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V라고 부르는 이 노란색 플라스틱 튜브만 붙잡고 있으면 가이드가 알아서 최적의 포인트로 데려가 줍니다. 구명조끼 입고 물 위에 떠있기만 하면 돼요. 날루수안 스노클링을 하는 동안 배에서는 숯불 바베큐 준비를 합니다. 물놀이 후 마시는 시원한 맥주와 방금 구운 따뜻한 바베큐 맛은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점심을 먹으며 다음 포인트인 힐루뚱안으로 이동합니다. 힐루뚱안은 세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호 군락지가 있는 곳으로 트레발리, 뱃피쉬, 다금바리 등을 만날 수 있는 포인트예요. 또한 절벽을 끼고 있어 프리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까지 즐길 수 있는데 경험이 없는 분들도 대표님이 직접 강습을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아름다운 세부 바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노클링 후에는 간식으로 라면이 제공돼요. 마지막 포인트인 설파 아일리 섬에서는 배 위에서 필리핀 전통 줄낚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미끼도 전통 방식 그대로 소라게를 사용하는데 가이드분들이 옆에서 미끼도 끼워주시면서 하는 방법을 계속 알려줘서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5시간 반 정도의 호핑 투어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면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해 각자 머무는 숙소로 드랍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남부 모알보알 호핑 투어와 막탄 골드 호핑을 둘 다 경험해보니 같은 호핑 투어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와 매력을 갖고 있었어요. 골드 호핑은 장거리 이동이 부담스러운 분들, 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선상 파티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분들, 혹은 아이들과 함께 스노클링을 해보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호핑 투어나 캐녀닝 같은 액티비티 외에도 세부는 다양한 역사 유적지와 관광지들이 있어 원데이 시티 투어를 하기에도 좋아요. 저희는 세부 여행 마지막 날 로컬 페이지에 하플 시티 투어를 신청해 다녀왔는데 리조트 체크아웃 후 11시쯤 막탄섬 리조트 픽업을 시작으로 점심 식사, 관광지 투어, 저녁 식사, 마사지까지 모두 마치고 밤 11시 공항에 도착하는 12시간짜리 투어를 알차게 즐겼습니다. 돌아가는 국내선 항공편들이 모두 새벽 1시 이후에 출발하기 때문에 저희처럼 마지막 날 시티 투어를 하면 정말 실속 만점의 여행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로컬 페이지 시티 투어는 단독 투어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코스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스케줄도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저희는 이날 세부시티가 내려다 보이는 탑 오브 세부 레스토랑, 그리스에 온 것 같은 느낌의 레아 신전, 세부 최고의 인생샷 핫플레이스 시라오 가든, 500년 전에 세워진 필리핀 최초의 십자가 마젤란 크로스, 세부 카톨릭 신자들의 성지와도 같은 산토니뇨 성당을 둘러봤고 가까운 쇼핑몰인 SM몰 시티에서 쇼핑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카카오트리 스파 90분 마사지를 받고 공항으로 이동해 약 12시간의 풀데이 투어를 마쳤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돌아다닌 덕분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아주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세부 여행 중 하루 정도는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세부 주요 쇼핑몰 안에는 슈퍼마켓이 있어서 간식거리나 기념품, 생활용품들을 사기에도 편합니다. 아얄라몰은 넓은 야외 정원과 쉼터, 그리고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도 있어 마치 예쁜 공원 같은 느낌의 쇼핑몰이에요. 저희가 가본 3곳의 대형몰 중 가장 여행객 친화적인 분위기였고 환전도 가능합니다. 아얄라몰 안에 메트로 백화점도 있는데 수영복, 여름옷, 샌들을 비롯해 저렴하고 예쁜 아이템들이 정말 많으니까 여자분들은 꼭 가보세요. SMCT 세부몰은 아이들과 함께 오는 로컬들이 많아 휴일에는 사람이 많이 붐빕니다. 아얄라몰에 비해 훨씬 오래되고 규모도 작은 쇼핑몰이니까 근처에 묵지 않는다면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SMC 사이드 세부몰은 시내 중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세부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만큼 입점 업체들도 많고 사람도 덜 붐비는 느낌이에요. 아이스링크, 볼링장, 양궁장 등 즐길 거리가 많은 편입니다. 슈퍼마켓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오면 좋은 쇼핑템들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필리핀은 헤어케어의 진심인 나라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선실크를 비롯해 크림실크, 가드도 인기가 많아요. 노니비누, 화이트닝으로 유명한 카지산 비누, 귀여운 사이즈의 폰즈 크림과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폰즈 데이 크림도 추천합니다. 로컬분들 장바구니를 보고 따라서 사본 이 비타민 수분 크림도 톤업 효과 정말 좋고요. 한국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니베아 제품, 보습력 좋은 보니 밀크 스크럽도 있어요. 먹을거리로는 필리핀 대표 볶음라면인 판신 깐톤, 전통 쿠키 폴보론, 부드러운 식감의 퍼지바, 필리핀 국민 스낵 딩동, 얇아서 더 맛있는 올트리 바나나칩, 정말 다양한 건망고 제품들을 추천합니다. 세븐디가 제일 유명하지만 덜 달고 맛있는 제품들도 있으니 골고루 시도해보세요. 네스티와 탕 아이스티도 정말 가성비 좋고 맛있습니다.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로컬 푸드의 종류가 적다는 인식이 있지만 은근 우리 입맛에 찰떡인 음식들이 많습니다. 여러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만큼 다양한 식문화가 녹아있고 동남아 특유의 향신료를 거의 안 쓰다 보니 오히려 향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적당히 이국적이면서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필리핀 로컬 음식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레초는 돼지를 통으로 굽는 바베큐 요리로 크리스피한 껍질과 한없이 부드러운 고기의 식감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에요. 세부 공항 면세점 옆에도 레촌 전문점이 있을 정도로 필리핀을 대표하는 음식이니까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레촌을 한 번 더 튀겨서 먹는 레촌 까왈리도 추천해요. 시시그는 잘게 다진 돼지고기를 양파, 고추, 깔라맛시로 양념해 철판에 올려 먹는 밥 반찬이에요. 필리핀의 국민 밥도둑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냥 흰밥이나 볶음밥보단 갈릭 라이스를 주문해 먹어보세요. 바베큐 종류와 같이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립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공심채 볶음은 아보도 깡꽁이라고 불러요. 똠양꿍 좋아하는 분들은 시니강을 꼭 도전해보세요. 타마린느를 이용해 맛을 낸 시큼한 국물 요리로 돼지고기, 새우, 생선 등이 들어간 여러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피낙뱃은 단호박, 가지, 줄기콩, 여주, 오크라 등의 야채를 고기, 해산물과 함께 새우 소스로 자작하게 익힌 음식인데 마치 꽃게탕 같은 맛이 나요. 타로 밀크티 좋아하는 분들은 필리핀에서 매일 한 번씩 먹어야 할 디저트 할로할로입니다. 우리나라 팥빙수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주재료가 팥이 아니라 우베 아이스크림이에요. 할로할로는 섞어라는 뜻인데 이렇게 쉐이크처럼 되도록 아이스크림을 충분히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 아예 식사와 함께 주문해서 먹는 현지인들도 많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은 아이스티의 진심입니다. 어느 식당을 가도 음료 메뉴 맨 처음엔 아이스티가 있고 자체 블렌딩 아이스티를 파는 곳들도 많아요. 세븐일레븐의 하우스 블렌드 아이스티도 맛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아이스티만큼이나 사랑을 받는 음료 포시즌입니다. 망고, 파인애플, 오렌지, 구아바 이렇게 4가지 열대과일로 만든 주스인데 너무 자극적으로 달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시크와테는 필리핀식 핫초코인데요. 카카오 버터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이 살짝 뜨는 게 특징입니다. 주로 아침 식사와 곁들이기 때문에 모든 호텔 조식에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비빙카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전통 디저트예요. 쌀가루와 코코넛을 섞어 만든 반죽을 바나나 잎으로 싸서 만드는데 식감도 부드럽고 적당히 달달해서 커피랑 잘 어울립니다. 세부 어딜 가든 만날 수 있는 필리핀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몇 곳 소개해드릴게요. 클래식 세이버리는 로컬들이 가장 사랑하는 체인점 중 한 곳으로 필리핀식 중화 요리를 파는 곳인데 치킨, 볶음 누들, 스프링 롤로 구성된 세트 메뉴가 인기예요. 필리핀 음식점 치고는 간이 세지 않은 편입니다. 세부에서 여기 안 가면 섭섭할 정도로 유명한 시푸드 레스토랑 추비추비예요. 샹그릴라 리조트 근처 막탄 뉴타운에도 지점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가면 웨이팅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 메뉴인 블랙페퍼 슈림프가 정말 맛있고 레촌 시켜서 갈릭버터 가리비 양념이랑 먹으면 찰떡이에요. 필리핀 여행 필수 코스인 패스트푸드점 졸리비. 필리핀에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미국, 유럽까지 진출한 브랜드입니다. 매콤함이 느껴지는 후라이드 치킨과 찐빵처럼 부드러운 치킨버거 번이 인상적이에요. 부드러운 면발과 완벽한 밸런스의 소스가 어우러진 스파게티도 맛있습니다. 졸리비만큼 매장도 많고 사람도 붐비는 차오킹이에요. 필리핀에서 가장 대중적인 중화 요리점으로 중화풍 치킨, 볶음밥, 볶음면 전부 우리 입맛에 잘 맞습니다. 차오킹을 대표하는 메뉴 중 하나는 재밌게도 할로할로인데 항상 주문량이 많아 시간이 걸리는 편이니 식사 메뉴랑 같이 주문해서 드세요. 동남아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적은 나라로 알려진 필리핀은 환경보존을 위해 보라카이 섬을 6개월간 폐쇄했을 정도로 지속가능한 관광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이번 세부 여행을 하면서 저희 입 밖으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가 몰디브였는데 정말 바다색과 수중 환경만 놓고 보면 몰디브랑 다를 바 없는 수준의 휴양지가 바로 세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일랜드 트래블러의 필리핀 세부 여행 가이드였습니다.